안녕하세요. 전 해커스의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2026년 7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 강의를 듣기 전에 해커스 우리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토익 게시판, 토익 자료실에서 제 문제를 꼭 다운받아서 미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본인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저랑 약간의 차이 그런 것들을 좀 좁혀가는 과정, 그게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신 분들 저랑 함께 10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1번 문제는요, 인칭 대명사 격문제로 준비했는데 쉬는 주격이고 그 다음 우리 헐은 얘는 소유격하고 그 다음 우리 목적격을 동일하게 헐 형태로 써줍니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 자, 그 다음에 C번에 헐스는 소유 대명사, 데이비드 헐셀프는 재계 대명사인데, 자, 우리 빈칸 뒤쪽을 보니까 assistant analysis가 나왔는데, 자, 우리 일단 analysis 명사 앞쪽으로 일반 명사 소유격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반 명사 소유격은 끝에 명사에다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 형태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시스턴트 보조원의 분석,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반 명사 자체도 앞에 소유격이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소유격 두 개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 소유격은 그 명사 끝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데 그 일반 명사 자체 앞에 소유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마케팅 디렉터가 was impressed by 깊은 인상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는 마케팅 디렉터를 받아주는 그녀의 바로 보조원의 분석에 바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소유격 형태로 바로 헐 정답 B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사 가격 책정 전략에 대한 그녀의 보조원의 분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소유격 헐 정답 처리되고, 그럼 이제 추가 포인트로 임프레스 출제 경향을 알려드릴게요. 임프레스 관련된 전기토익 문제도 너무 많은데 임프레스 하면 얘가 타동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깊은 인상 감동을 주다. 임프레스는 동사 능동 형태로 쓸 때는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 명사 목적어 이게 바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be impressed 다음에 전치사 문제도 토익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be impressed 다음에 by도 올 수 있고 with도 올 수 있는데 보통 토익 시험은 be impressed 다음에 by 정답도 있고 with 정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이 같이 나온다? 그럼 제가 이건 990점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의 또 차이점은 뭐냐면 with를 쓸 때는 그 뒤에가 어떤 상태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자질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with랑 함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이 현재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credentials, 자격사항이 있잖아. 거기에 깊은 감동 받을 때는 be impressed with를 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어떤 knowledge, 지식 있죠? 지식, knowledge, 아니면 자격사항 이런 것들 얘기할 때 credentials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감동, 인상 받을 때는 be impressed with. 그리고 by는 보통 뒤에 따라붙는 내용이 어떤 방식 있죠. 그가 뭔가를 handles, 처리하는 어떤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방식 아니면 행동 있지. 방식이나 어떤 행동. 그런 거에 감동받을 때는 be impressed by 이렇게 써준다. 이것도 추가 포인트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impressive 이 자체를 또 정답 차례 문제도 수십 문제가 있는데 impressive가 형용사로서 인상적인 또는 훌륭한. 토익에 impressive 출제할 때는 보통 무슨 단어랑 함께 많이 출제하냐? growth, 인상적인 기업의 성장, 그죠? 또는 increase, 증가. 네, 이런 표현들하고 함께 보통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추가 포인트 정리를 했으면 문제도 추가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이 문제, 강의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 잠시 멈춰서 문제 정답 골라낸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시청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문제는 바로 were impressed 다음에 전치사 문제도 be impressed 다음에 전치사 문제는 여러분들 빨리 딱 보고 with 또는 by가 있는지 보시고 둘 중에 하나 나오면 그냥 바로 마킹하면 돼요. 여기는 바로 be impressed 다음에 by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정답 B번 그냥 바로 마킹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이 회사의 보드 멤버스 이사회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석 우리 건축가의 프로포절, 그 제안, 새로운 어떤 환경 친화적인 본사에
우리 수석 건축가의 제안서에 바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Be impressed by 정답 B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 were truly 부사 요건 거품 걷어내고 결국 비동사 were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문법 문제인데 impress 동사 원형 여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장의 주어가 데이터 복구 서비스 바로 클라우드 브릿지 테크란 이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복구 서비스의 속도랑 신뢰성 있지. The speed and reliability 얘가 주어예요. 속도랑 신뢰성이 들어가서 were truly blank 그리고 빈칸 뒤쪽으로 기업 고객들 to the corporate clients가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 비동사 다음에 빈칸 그리고 뒤에 전명구 형태가 연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impressive B번 넣게 되면 바로 속도랑 신뢰성이 매우 인상적이고 훌륭했다. 기업 고객들한테 매우 인상적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 B번 완벽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C번이 안 된 이유는 be impressed는 인상 감동을 받는 거니까 속도랑 신뢰성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는 없죠. 보통 be impressed는 주어가 사람, 그죠? 주어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be impressed 이런 형태로 쓰는 게 특징. 그리고 impressing 얘는 비동사 다음에 impressing 하게 되면 결국 얘도 동사 능동편이거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impress는 타동사. 그래서 우리 능동편 동사를 쓸 때는 그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목적어 없이 to the corporate clients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impressing 얘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impressive 정답 B번 처리하고 자 다음으로 10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2번 문제는 빈칸 뒤쪽으로 quality control team 주어 그 다음에 finished 동사 그리고 뒤로 가서 콤마 다음에 products 주어 will be dispatched 동사 그럼 여기 빈칸은 무슨 자리?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접속사 들어갈 자리인데 선택지 중에서 ever 그 다음 often 얘는 둘 다 부사 그러면 B번하고 C번은 탈락되고 once랑 so that은 둘 다 접속사인데 의미로 따져봤을 때 얘들은 둘 다 부사절 이끈 접속사 기능을 가지는데 once는 뭐만 후에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데 바로 여기서는 quality control 팀이 최종 검사를 끝내고 난 후에 제품은 해외 유통센터로 발송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죠. 여기 목적편으로 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once A번 정답 처리하고 그리고 once의 추가 포인트 받으도록 할게요. 이 once는 출제 경향이 이 once 하면 뜻은 뭐만 후에 뭐뭐 하자마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once는 시간 부사절 이끈 접속사이기 때문에 시간 부사절 내에서는 바로 주절이 미래라도 시간 부사절 내부의 동사는 현재 또는 현재 완료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once 예를 쓸 때는 주절이 이렇게 미래시가 올 때 바로 once절의 동사는 현재 또는 현재 완료 둘 다 올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once 선택지가 접속사 문제로 딱 나온다 그러면 빨리 동사를 같이 챙기는 거야. 여기 finished 현재 그리고 뒤로 가서 will be dispatched 미래 딱 들어맞고 해석도 뭐만 후에 뭐뭐 하자마자가 맞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onc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once 얘가 부사 기능도 있어요. 부사일 때 once는 한 번 또는 한때의 뜻이 있는데 한때는 과거의 한때도 있고 미래의 한때도 있는데 once로 한때를 나타낼 때는 과거 한때 그래서 우리 과거시랑 함께 쓰이는 것도 특징. 그러면 이제 추가 포인트 공부했으면 또 추가 문제를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문장 구조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선택지 A, B, C, D 모두 부사 기능이 있는데 앞에 비동사 was 그리고 빈칸 그리고 local bakery 관사 명사 구조 나왔는데 주어가 있고 그 다음 우리 비동사 다음에 빈칸 그리고 그 뒤에 관사나 소유격 그 다음에 명사 구조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빈칸은 품사절로 무슨 자리?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품사 문제로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바로 보호 자리라고 해서 명사, 형용사로 접근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어도 반드시 빈칸 뒤를 함께 보셔야 돼요. 빈칸 뒤에가 관사 또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연결되면 여기 빈칸은 부사 자리입니다. 네, 바로 여기 비동사 다음에 여기 뒤에가 보호 역할하고 그 앞에 추가적인 부사 들어갈 자리.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 우리 기본적으로 비동사 was 그 다음에 빈칸 뒤에 관사 그리고 베이커리 명사 이렇게 구조 나왔을 때 여기 빈칸 부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A, B, C, D 모두 부사로 구성된 문제인데, 자, 우리 여기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같이 병행했을 때 회사 본사, 우리 얼번 이터리즈 그룹이라는 회사 본사 이걸 하우스는 명사 집이고 하우즈라는 동사가 수용하다인데 이 회사 본사를 수용하는 건물, 즉 이 회사 본사가 들어가 있는 현재 이 회사 본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빌딩이 주어요. 그리고 뒤로 가서 was blank local bakery였다라는 내용인데 once를 채우게 되면 once는 부사할 때 한때 once는 과거시랑 함께 쓰고 한때는 local 지역의 어떤 제과점이었다. 해석도 완벽해요. 그래서 여기 정답 once가 맞습니다. 그리고 soon 얘는 곧 지역 제과점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거는 전에 로컬 베이커리였다. 쌤 말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어거는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사 어거는 과거시랑 함께 쓰는데 이게 단독 사용이 안 돼요. 어거 부사는 단독 사용이 안 됩니다. 얘는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게 또 특징이야. 단독 사용 못 합니다. 어떻게?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2 weeks ago, 그죠? 2 weeks ago,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 부사로 어거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탈락되고 still은 부사할 때 여전히 여긴 또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건물이 한때는 로컬 베이커리였다라는 의미로 once를 정답 처리하면 되는 문제. 다음으로 103번 넘어갈게요. 103번은 동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오퍼레이션스 매니저가 주어입니다. 자, 우리 스텔라 로지스틱스, 자, 이 회사의 운영 담당 매니저가 주어고 그 다음 디사이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사이드가 to 부정사를 또 우리 취할 수 있는데 여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채우는 동사 결국 어휘 문제인데 그 뒤쪽으로 a new 새로운 inventory tracking system 이 목적어를 취하는 결국 이 여기 들어갈 동사는 타동사 기능이 또 필요한 게 포인트예요. 해석도 해석이지만 바로 여기는 배송 우리 실수 발생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재고 트래킹 추적 그런 시스템 이걸 동사 원형하기로 결정했다. opt 선택하다.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의미적으로 통할 수 있는데 이 opt 동사는 또 특징이 뭐냐? 이게 자동사거든. 그래서 얘는 뒤에 바로 명사를 취할 수 없어요. opt가 동사로 사용될 때 뒤에 명사를 취할 때는 반드시 opt for 명사 이렇게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다의 implement가 타동사로 얘는 바로 뒤에 명사 목적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consist에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consist는 뒤에 또 of랑 함께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준수하다라고 할 때 우리 adhere 얘는 adhere to 요게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도 맞고 그리고 타동사 기능으로 바로 명사를 취할 수 있는 건 implemen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B번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opt 관련된 이 문제들이 최근에 또 대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opt 관련된 내용 정리할게요. opt 출제 경향은 opt는 다시 무슨 동사?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opt는 뭔가를 선택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opt 바로 뒤에 명사 오면 안 돼요. opt for 명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opt는 to 부정사 하는 걸 선택하다. opt to 부정사 형태로 또 쓰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opt 이게 이제 명사 옵션으로 가면 이 옵션 가산명사요. 가산명사 쓰이고 그다음 우리 options라는 이 단어도 뒤에 명사랑 연결될 때 for랑 함께 씁니다. options for. 그래서 우리 전기토익에 options 다음에 for를 채워주는 또 최근에 전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우리 options 역시 to 부정사 형태도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opt 관련된 우리 확실하게 이 문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추가 문제는 DY 컨설팅이라는 업체가 몇 가지 비용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옵션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가오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몇 가지 옵션들, 바로 여기 옵션스 다음에 전사 문제니까 여긴 정답 뭐로 갈 수 있을까? 네, 정답은 바로 B번 4로 가면 돼요. 그리고 4가 보통 여러분들 용도, 목적 이런 의미로 쓰는 전치사인데 여기는 다가오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옵션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opt for 명사 역시 options for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걸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마킹할 수 있었던 문제 정답 B번 처리하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동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사회가 will 동사 원형할 거다. 그 뒤에 최종 레노베이션 프로포즈를 동사 원형할 것이다. 자, 우리 오늘 오후 미팅 동안에 그 뒤에
근데 또 중요한 어휘 하나 정리하자면 회사 예산에 aligns with 올해 정기토익에 6 문제에서 with를 주고 align 문제 이게 나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 많이 틀렸거든. 이 align with가 뭐뭐와 일치하다 또는 부합하다, 뭐뭐와 일치하다 또는 부합하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치하다, 부합하다. 그러니까 회사 예산에 일치에 부합하는지를 디터민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미팅 동안에 레노베이션 프로포절, 최종 레노베이션 프로포절을 동사 원형할 거다라고 할 때 옵트 선택하다는 의미를 떠나서 옵트는 바로 뒤에 명사, 여기 프로포절 명사 바로 지금 연결되는 빈칸이잖아요. 옵트는 바로 명사 연결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옵트 for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게 특징. 그다음 리뷰가 검토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검토하다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확인하다. 리뷰하면 확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listen 얘는 listen to 명사 이렇게 연결되고 얘기를 듣다라고 할 때 listen to. 그 다음에 inquire 얘도요. 바로 명사 연결 안 돼요. inquire 얘는 두 가지. inquire about 이때는 문의하다. 그리고 inquire into 이때는 조사하다. 이렇게 inquire about은 문의하다. inquire into는 조사하다. 어쨌든 inquire 동사도 바로 뒤에 전사를 끼고 명사 연결되는 게 특징.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명사 연결될 수 있는 건 역시 리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미팅 동안에 최종 레노베이션 프로포절 이거를 확인, 검토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답 B번 처리하면 되는 문제. 자, 계속 이어서 104번 가도록 할게요. 104번 문제는요. 자, 보세요. 최대한의 어떤 데이터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넷가드 솔루션스라는 업체는 자, 우리 주어 그다음 recommended 권고했습니다. recommend 타동사로 recommend 바로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recommend 바로 뒤에는 동명사 목적어예요. conducting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동명사도 동사 성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뒤에 구조에서 conduct가 뭔가를 실시하다 타동사 기능 가지니까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internal user testing 내부 사용자 테스팅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 테스팅 이게 결국 목적어 명사인데 그 앞에 regarding 얘는 전체로 뭐뭐에 관하여. 근데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거지 중간에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A번 탈락이에요. 그리고 대는 비교급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는 ER 또는 more than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C번도 안 됩니다. 그리고 otherwise는 부사 기능을 가지는데 부사일 때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도 있고 달리 다른 방식으로 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언급된 것 그 외에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언급된 것 그 외에는. 자, 여기 그 다음에 more 자체가 결국 명사를 꾸며줄 때 more는 뜻이 더 많은 이란 뜻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more 자체가 영어의 many much 많은 아시죠? many much의 비교급이 바로 영어에서 more를 쓰거든. 그래서 우리 more 자체가 명사 연결될 때는 더 많은. 그럼 여기 보세요. 결국은 테스팅 요거를 꾸며주는 앞자리에 more를 쓰게 되면 더 많은 내부 사용자 테스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해석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more이 결국은 뒤에 명사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정답 데이비드 처리하면 되는 문제.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모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모알을 문제를 준비한 겁니다. 이 모알의 출제 경향은 이 모알 자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니머치의 영어 비교급이 모알이에요. 매니머치의 영어 비교급이 모알입니다. 그러면 이 모알 자체가 명사를 꾸며 줄 때는 가산 복수 명사도 꾸며줄 수 있고 불가산 명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왜? 매니머치 두 개의 비교급 역할을 모알이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가 꾸며주는 가산 복수, 머치가 꾸며주는 불가산 명사를 다 꾸며줄 수 있다고요. 그 뒤에 예를 보면 more attempts, 더 많은 시도, 이 attempt 시도 얘가 가산 명사인데 more 다음에 가산 복수 형태에 올 수 있고 그리고 more 다음에 불가산 명사 more equipment 요거 둘 다 가능합니다. equipment 불가산 명사거든. 그러니까 more 자체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가산, 복수, 불가산 명사 둘 다 꾸며주고 뜻은 더 많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래도 우리 more 자체가 이음절 이상의 긴 음절 이제 형용사 또는 부사 비교급 만들 때 앞에 more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more 형용사면 더 뭐뭐한 예를 들면 more impressive 더 훌륭한 더 인상적인 그리고 more 부사 더 뭐뭐하게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more rapidly
더 신속하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또 제가 준비한 추가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추가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텍스트림 솔루션스라는 업체가 결정 내렸는데 리플레이스는 교체하는 거잖아요. It's aging, 노후화되고 있는 서버 모델들을 데려가서 reliable, 얘가 믿을 수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이 서버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안정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블랭크, 안정적인 그런 서버 모델들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 뒤에 시스템 다운타임, 요거 다운되는 거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요, most 하면 이게 최상급이죠. 최상급은 앞에 더나 소유격 이런 거랑 함께 쓰죠. 그래서 우리 얘는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to는 강조하더라도 to는 약간 부정적 느낌의 강조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면 too expensive, 너무 비싸. 그럼 안 사겠다는 뉘앙스거든. 근데 여러분들 안정적인 건데 부정적 느낌의 to로 강조를 하는 건 맥락상 말이 안 돼요. 그리고 very랑 more 중에서 여기는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서버 모델들을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서버 모델, 더 안정적인 서버 모델로, 그러니까 비교하는 어떤 내용의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more reliable,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바로 안정적인 그런 모델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비교하는 내용으로 가서 정답 B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105번 문제는 여기 품사 문제인데요. 앞쪽으로 관사 그리고 new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 빈칸은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자, 지금 선택지 중에서 C번의 initial 얘는 처음의 초기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initiate은 동사 시작하다. 그러면 우리 C번하고 데이비드는 탈락되고 A번하고 B번 둘 다 명사인데 의미적 차이가 있어요. 일단 initiative 이 단어는 정기특에 매년 출제되는데 올해만 상반기에 6에서 정답을 3번이나 출제했던 단어입니다. initiative는 a new plan이라고 해서 새로운 계획이라는 뜻이 있고 올해는 3번 모두 새로운 계획, 이 계획이라는 의미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선수범 또는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initiation 얘는 단체나 조직 등의 우리 입회 또는 계획이나 어떤 절차 등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 우리 시정부가 최근에 자, 우리 런치란 요 단어 뜻은 이게 제품 출시하다. 그죠? 제품 출시하다. 제품 출시하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계획,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을 최근에 시작을 했다. 바로 지역 사업체들이 그 뒤에 플라스틱 웨이스트, 우리 폐기물 이런 것들을, 우리 줄이는 그런 거를 인커리지, 권장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 이거를 최근에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initiative, 새로운 계획을 뜻한 표현으로 여기는 new에 꾸밈받는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A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명사 initiative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출제 경향의 initiative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통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에 새로운 계획이 있잖아. a new plan. 이라는 요 의미 있죠. 요 의미가 토익은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근데 이게 뭐 솔선수범 또는 주도권이란 뜻도 있습니다. 요것도 또 토익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 포인트로 준비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미스터 핸더슨 씨가 시니어 매니저 직책으로 승진되었는데 왜냐면 그가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without being asked 요 단어가 요 표현이 가장 결정적 단서인데 요청받지 않고도 바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데 바로 여기는 솔선수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서서 막 해결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바로 승진시켜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서 솔선수범을 뜻하는 이니셔티브 정답 B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reputation 얘는 명성 또는 평판, 그죠? 명성 또는 평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게 보통 함께 결합하는 동사가 on 아니면 gain, 그죠? 명성 평판을 얻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ommitment, 약속 또는 헌신. 자, 우리 약속 또는 헌신을 뜻하는 commitment는 또 뒤에 전사 to랑 함께 쓰는 게 특징이죠. 뭐뭐에 대한 약속 또는 헌신. 그리고 permission, 허가, 허락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6번 보도록 할게요. 106번은 우리 기본적으로 업계 분석가들이 주어로 나왔고 월, 블랭크, 크리티컬 오브. 여기서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자면 크리티컬 얘는요. 비평, 비난하는
비평 비난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얘가 매우 중요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 뜻이 있는데, 이게 세븐에서 동의어 문제로 2번 뜻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be critical of 이렇게 쓸 때는 비평 비난하다라고 해서 be critical of, 이게 결국 criticize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타트업의 공격적인 확장 플랜에 대해서 업계 분석가들은 블랭크하게 비평했다라고 해서, 여기 부사 어휘 문제인데, brightly 얘는 밝게 환하게, 그 다음에 neatly 얘는 깔끔하게, 그리고 slowly 천천히, 그리고 sharply 이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 준비한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 7월 적중 예상 특강은 최근 한 1년치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 빈출 패턴을 준비를 한 겁니다. sharply 하면 이게 급격하게, 날카롭게, 여기는 거의 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신랄하게, 그 다음에 분명하게 라는 뜻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바로 얘가 신랄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be critical of 이 형태랑 함께 쓰는 거야. 신랄하게 비난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데이비드. 그리고 이 sharply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급격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보통 변화 또는 증감 동사랑 함께 사용되는 게 특징이에요. 급격하게 증가하다 increase나 rise 오르다, 그리고 떨어지다 decrease, 그 다음에 fall, drop, 그 다음에 급격하게 변화되다 change, 이런 표현하고 함께 사용되는 sharply는 보통 급격하게, 그 다음에 얘가 날카롭게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랄하게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be sharply critical of,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외우세요. 다시 be critical of는 criticize랑 똑같이 비평 비난하다, 거기에 추가로 사용된 부사 sharply가 들어가면 신랄하게 비평하다. 그 다음에 얘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라는 뜻도 있는데, 그때는 보통 대조나 차이 등이 분명하게,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이때는 주로 의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분명히 의견이 갈린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영영사전 예문도 오피니언하고 예문이 이 네 번째 쓰임이 나왔는데, 토익에 올해 정기 토익에 그렇게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중의 의견이 remains도 결국 비동사랑 똑같은 이형식 자동사 divided 갈리는 거야. 여전히 갈립니다. 그 뒤에 우리 시의 역사 지구에 새로운 스포츠 어리나 경기장 이걸 짓는 제한된 이 건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의견이 갈릴까? 바로 여기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대중들의 의견이 찬반 이런 식으로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sharply가 되겠습니다. 오피니언하고 sharply 함께 덩어리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safely 안전하게, nicely 멋지게, 그리고 wisely 현명하게. 너무 기본 단어니까 뜻은 따로 안 적겠습니다. 다음으로 107번 넘어갈게요. 107번 문제는요, 앞에 in celebration of 기념 축하하여, 미스터 송의 승진 이걸 기념 축하하여, 케이크랑 다른 리프레시먼트 음식들이 식음료 리프레시먼트라고 하죠. 이게 제공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어, 그 다음에 will be served 동사 수동태, 그럼 수동태 동사 다음에 더 미팅 요걸 연결하려면 바로 이 명사 연결할 때 그 중간에 전체가 필요하죠. 자, 우리 선택지로 later, 얘는 형용사 나중의, 그리고 부사일 때 후에 나중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as soon as는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following은 형용사 다음의, 그리고 전치사로 after랑 똑같이 뭐뭐 후에, 그리고 according to는 전사로 뭐뭐에 따르면, 여기는 미팅 이후에 케이크랑 다른 식음료, 리프레시먼트 다과류 이런 것들이 제공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following이 들어가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C번 처리하고, 이제 following의 출제 포인트 봐드리도록 할게요. following은 다음의 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 다시 전사로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는 after랑 똑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following이 전사로 사용될 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무엇이냐? following after 명사가 있고 난 후에 주어가 마침내 동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 finally 부사랑 함께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기토익은 after나 following 명사를 주고 뒤에 이 finally 요걸 채워주는 문제, 요것도 많이 출제했고,
뒤에 주어 finally 동사 이하를 주고 앞에 전치사로 following을 또 정답 처리했던 문제도 많이 출제했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짝표현처럼 외워주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장에서 부사 어휘 문제인데 앞쪽으로 after 명사 구조가 딱 보이면 선택지 finally 나오는지 빨리 체크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수개월 간에 바로 집중적인 어떤 협상 이게 있고 난 후에 두 개 통신 회사들이 주어 바로 이 두 개 통신 회사가 마침내 합병 계약에 사인했다라고 해서 수개월간의 negotiations 협상이 있고 난 후에 마침내 사인했다. 이렇게 의미가 자연스러우니까 정답 B번 처리하면 되는 문제. briefly 하면 이게 간략하게, 그죠? 간략하게. 또 이제 시간 따위가 짧게, 그죠? 짧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little에는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formally에는 이전에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는 마침내라는 뜻으로 finally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 finally는 마침내란 의미 외에도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도 있는데 86에서 접속부사 연결어 문제로도 이 finally가 출제되는데 이건 패턴이 있어요. 어떤 절차나 단계를 설명하는 패시지, 절차 또는 단계를 설명하는 패시지 이런 거에서 first 또는 firstly 첫 번째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first 또는 firstly가 나오고 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로 이 부사 접속 부사 채우는 문제도 계속 나오거든. 첫 번째는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then이 그리고 나서 접속 부사, 그리고 나서 절차를 얘기할 때 처음에 뭐 하나 또는 두 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할 때 then 채워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때 바로 finally 요걸 채워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때 finally 대신에 lastly 요것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절차나 단계를 설명하는 패시지에서 접속부사 연결어 문제 나왔을 때 앞부분에 first 또는 firstly가 보인다 그러면 선택지로 then 또는 lastly 또는 finally 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8번 넘어갈게요. 108번은 부사 어휘 문제로 준비했는데, 자, 우리 여기는 연례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9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9시에 앞에 부사 문제인데 이게 짝표현으로 토익이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 출제하는데 최근에도 또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제가 준비한 거예요. relatively 얘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promptly 얘가 신속하게란 뜻도 있고 제때 정시에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extremely 얘는 매우. 여러분들 이 매우의 extremely는 extremely 얘는 동사 수식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꾸며준 자리에 매우 동사다 아무리 해석이 말이 되더라도 extremely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increasingly 얘는 점점 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는 9시 정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때 promptly 얘가 at 시각 표현 앞에 사용될 때 몇 시 정각 정시에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답 B번 처리하고, 자 이제 빈출 부사 짝 표현을 제가 몇 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몇 시 정각에 이런 얘기할 때 at 시각 표현 앞에서 이런 부사를 써요. promptly, 그 다음에 precisely, 그 다음에 exactly.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뭐뭐 전에 후에 앞에 부사를 써 뭐뭐 직전 직후에 라는 표현을 만들 때 before나 after, following 요거 앞쪽으로 soon이나 shortly 아니면 immediately, 그 다음에 promptly, 그 다음에 right 또는 just 요런 표현 이거를 before, after 앞쪽으로 쓰게 되면 이게 뭐뭐 직전 직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at 시각 표현 앞에 얘들 채워준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before, after 앞에 이런 표현들 채워준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 외우고 시험장 가세요. 다음으로 추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부사 문제잖아. shortly는 곧, 그 다음에 highly 매우, widely 널리 넓게, 그리고 entirely에는 완전인데 after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부사 문제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shortly 요게 보이면 유형 정리되신 분들은 또 반복 출제했구나. shortly after가 뭐뭐 직후에. 그래서 여기는 서버의 운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난 직후 기술 지원 팀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거. 데이터 처리 속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긴 정답 A번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9번 넘어갈게요. 109번 문제는 선택지가 동사랑 동사 아닌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문제인데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 없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 자리, 그럼 동사 형태 아닌 ing B번 탈락이에요. 그리고 동사 문제 풀 때는 수일치, 능수동, 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선 뭐 앞에 주어가 모든 부서장에 해당되는 이게 주어인데 복합명사는 모든 우리 문법 기준점은 뒷명사입니다. has가 지금 뒤에 복수 형태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처리된 동사 대비되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A번, C번 차이점은 A번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C번은 능동태인데 여기 현재 바로 뒤에 to, submit, to 부정사 바로 나왔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기는 encourage 동사랑 부정사 쓰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encourage 얘는요 부정사랑 쓸 때 오형식이거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데 여기에 목적어 없이 목적보에 해당되는 to 부정사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되었던 게 앞으로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빠져나간 문장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동사 수동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A번. 그리고 내용도 모든 부서장들이 그들의 분기 예산 제안서를 이번 주 말까지는 제출하도록 권장되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목적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대표 5형식 동사 정리할게요. 왜냐면 이게 토익에 너무 많이 출제되거든. 5형식 동사인데 목적 다음에 목적보 to 부정사를 취한 이 동사 쓰임은 진짜 1년에도 너무 많이 출제돼요. 정말로 많은 동사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핵심 동사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토익은 거의 여기서 거의 8, 90% 이상 출제돼요. allow, permit, 그 다음에 enable, encourage, ask, require, request, 그 다음에 우리 invite란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초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 다음에 목적보 to 부정사 취할 때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다 ask랑 똑같은 쓰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expect 동사도 요 구조로 많이 출제되고 그래서 우리 목적 다음 목적보 to 부정사 취하는 요 구조가 수동태로 전환되면 이 목적어가 주어로 나갑니다. 그리고 be allowed, be permitted 이하 BPP 수동태 구조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바로 이렇게 따라 붙어요. 그죠? 남아있는 목적보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encourage가 5형식으로 목적 다음 목적보 to 부정사를 취하는데 여기 빈칸 뒤쪽으로 to 부정사 바로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구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해석도 모든 부서장들이 제출하도록 권장되는 그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 A번. 자, 그 다음에 추가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여기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우리 하이스피드 인터넷 액세스가 뒤로 가서 비즈니스 센터에 이런 하이스피드 인터넷 액세스가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 문제인데 포인트는 enable 몇 형식? 5형식. 목적어 목적보 to 부정사 취하는 대표 5형식 동사입니다. 게스트 목적어, 그다음 우리 목적보로 여기 to 부정사를 취하는 형태.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C번의 to enjoy를 마킹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0번 가도록 할게요. 110번은 일단 빈칸 뒤에 rather than 이게 의사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얘는 문장 완벽한 주어 동사 형태끼리는 연결을 못하는데 문장의 일부 성분끼리는 연결 가능합니다. rather than은 뭐뭐 대신에 뜻은 뭐뭐 대신에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rather than 기준으로 앞에 또는 뒤에 빈칸을 주면 이건 대칭 구조 요거 물어보는 우리 여기 뭐 예를 들면 이걸 B라고 할게요. B 대신 A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 대신 자 여기는 성과평가를 블랭크하게 논의하다 여기는 이제 부사가 들어가서 우리 논의하다라는 요 내용과 함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데 일단 by mistake 얘는 실수로 그리고 in person 얘가 직접 몸소 뭐 또 대면으로 봐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at once는 즉시 그리고 obvious 얘는요 유용한 이라고 해서 useful하고 똑같은 형용사 역할을 해요. 여기는 일단 뭐 말도 안 되고 여기는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송하는 것 대신 바로 여기는 직접 몸소 만나서 성과평가를 디스커스, 논의하는 걸 매니저가 선호한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in person 정답 B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포인트로 그 in person하고 presence 관련된 정기토익에 최근에 7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n person 하면 직접 몸소 대면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presence라는 단어 아시죠? 이 presence가 그 자리에 있음, 존재 이런 뜻이 있고
물론 참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석은 너무 기본 뜻이니까 제가 따로 안 적을게요. 그 자리에 있음 존재, 그 다음 우리 기업의 어떤 존재감 또는 인지도라는 의미로도 파트 5에 어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어휘 공부 꼼꼼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단어 있죠. present 또는 present 이 단어를 정리하자면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 present 하면 이게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보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명사 수식할 때는 현재의, present 명사하면 현재의, 그리고 얘가 보어로 사용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또는 참석한, 그 자리에 있는 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사 presen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세븐 동의어 문제도 여러 번 나왔는데 present 하면 주다, 제공하다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이때는 뭐 기부동사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제시하다, 뭐 신분증 이걸 프레젠트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show, 보여주다, 제시하다 요거랑 같고, 그 다음 우리 뭐 제출하다 뜻도 있어요. 프레젠트가.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그 동의어 문제였는데 세븐에서 어떤 기업이 그 과열 현상 때문에 리콜 요거 있죠. 리콜을 포지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적혀 있었는데 이 포즈라는 단어 자체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세를 취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려운 상황 또는 위험한 이런 것들을 초래하다 뜻이 있거든. 그때 리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었는데 이 포즈 동의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때 동의어 문제 정답이 프레젠트였어요. 프레젠트가 이게 초래하다 뜻이 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포즈 동의어 문제 정답 프레젠트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초래해야 될 때 기본 단어는 코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레젠트가 묘사하다, 일종의 디스크라이브 뜻도 있어요. 그리고 프레젠트는 공연하다, 방송하다 뜻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명사 프레젠트는 뭐 선물, 그래서 뭐 기프트랑 동의어 관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했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또 세븐에 이 단어들 in person, presence 이런 단어들 이용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멈추고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는 indicated 얘는 not true 또는 true론에 다 걸리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맞는 거 골라주는 거야. 여기는 front desk coordinator position 이 직책에 맞는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front desk coordinator 여기에 읽어보니까 successful candidate은 합격자로 보시면 돼요. 합격자는 어떤 일을 담당할 거냐면 고객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온사이트 현장 배송 배달 이런 것들을 매니징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절리에 알려준 내용이 바로 이런 업무들의 특성, 속성 때문에 바로 직원은 cannot work remotely라고 해서 원격 근무할 수 없다. 우리 뭐 재택근무 포함한 원격 근무가 안 돼요. 온사이트 딜리버리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모든 일상 업무들은 바로 회사 다운타운 본사에서 실시 수행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맞는 거 골라주는 문제 정답은 뭐라고 할까? 바로 여기서는 in-person presence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걸 요구한다. 이 직책은 원격 근무 안 됩니다. 모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기술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B번 in-person presence 들어간 요게 정답 되겠습니다. 뭐 A번 같은 경우는 유연한 근무 스케줄 제공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 파트타임 직책이다. 그 다음 데이비드는 우리 리저널 오피스 이쪽으로 출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직책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답 B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인데 역시 세븐 이거를 녹여낸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멈추고 문제 풀고 저는 바로 해설 시작할게요. 전자레인지 이용할 때 마이크로웨이브 요거 이용할 때 요거 되는 게 무엇이냐? 여기는 앞에 내용이 안전 위험과 unpleasant 불쾌한 odor, 불쾌한 냄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은 브레이크룸, 직원 휴게실에서 바로 있어야 돼요.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동안에 거기 브레이크룸에 있어야 된다고, must remain 해야 된다고. 당신은 be present, 이 present, 그죠? present 해야 된다고. 항상 음식이 바로 준비될 때까지 항상 당신은 be present 얘가 비동사 다음에 우리 보어로 쓰일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이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 자리 비웠다가 갑자기 막
우리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냄새도 막 나는데 빨리 냄새 나면 그냥 치우고 해줘야 되잖아. 거기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required 되는 게 무엇이냐? 정답은 바로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스 얘가 should not be left unattended. 이 unattended 뜻이 뭘까? 방치된, 그죠? 그러니까 방치된 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정답 B번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뭐 푸드 아이템들이 날짜로 라벨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그 가전 어플라이언스를 우리 사용 후에 클린 청소를 하라. 그 내용은 따로 없어요. 그 다음 우리 특정 종류의 컨테이너들만이 허용되어진다. 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여기서 B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사실 presence랑 in person 그리고 학장에서 present 또는 present 단어들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를 싹 다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86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6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6는 여러분들 파트 5랑 다른 점, 파트 5는 한 개의 센텐스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인데 6는 한 개의 패시지 지문에서 4개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6랑 7의 차이점은 87은 not true 또는 true론, 지역적 정보 이런 것도 물어본 문제가 출제되지만 6는 어차피 맥락 문제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맥락 문제로 4개를 다 구성할 수 있으면 그냥 맥락 문제로 끝내고, 그 다음에 맥락 문제로 4개 문제를 한 개의 패시지에서 다 못 만들 때는 그때는 한두 개 정도는 해당 빈칸만 보고 푸는 간단한 표현 문제 또는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6는 맥락 문제라고 했는데, 자, 우리 맥락 파악 우리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시제 문제. 맥락,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시제를 골라주는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접속보사 연결한 문제 있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접속보사 연결한 문제가 또 출제되고, 그 다음 우리 문장 삽입 문제도 결국 맥락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얘는요, 6의 어휘 문제 얘는요, 단순하게 빈칸만 보고 그 해당 문장만 보고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맥락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골라주는 문제. 그래서 우리 맥락 파악 문제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요거 5가지 유형에서 4개 문제를 구성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간단한 빈칸만 보고 푸는 문제로 출제되는 게 6의 특징.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2개 지문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11번부터 114번까지 해당되는 것은 메모, 우리 공지글인데, 일종의 사내 공지글인데, 여기는 상단에 이제 서브젝트를 보니까 마켓 어널리시스, 시장 분석을 해서 여기는 우리 카운슬 멤버들한테 쓴 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111번 문제는 바로 접속보사 연결어 문제로 준비했는데, 앞의 내용이 자, 최근 스터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첨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투어리즘, 관광과 그 다음에 하스피탈리티, 접객업 분야에 대한 어떤 최근 연구를 해서 그걸 첨부해서 그 결과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계는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바로 예약 측면에서 봤을 때, 부킹서 예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운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가장 큰 리조트인 그랜드 알파인 리조트가 현재 리페어를 위해서 문을 닫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들어갈 접속보사 연결어 문제는 일단은 표현은 아셔야죠. In the meantime은 그동안의 그 사이에, 보통 얘는 어떤 공지글 이런 데에서 뭐 예를 들면 공사 관련된 공지다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런 일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왜 공사하는지 이런 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하단 쪽 내려가서 in the meantime 그동안 그 사이에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접속부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after all 하면 결국이란 뜻도 있지만 요즘 대세 표현 중 하나가 after all입니다. after all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used when giving reasons라고 해서 영영사전 2번째 데피니션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after all은 1년에 몇 번씩 선택지 나오고 정답도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이 접속보사로 이 after all을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정답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likewise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업계는 잘하고 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약 측면에서 봤을 때 다운되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연스럽지. 업계는 잘하고 있는데 예약 측면에서 봤을 때 다운되어 있다. 이런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할 때는 여기는 nevertheless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데이비드. 자, 그 다음에 112번은 문장 삽입에 해당되는 맥락 파악 문제인데 앞에 그랜드 알파인 이 리조트가 리페어를 위해서 문을 닫고 있다. 그 다음에 112번 문장 삽입이에요. 그 다음에 additionally 얘는 in addition하고 똑같은 편입니다. in addition, 그러니까 내용을 새롭게 또 추가하는 거야. 추가로 두 개의 부티크 호텔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공사 중에 있는 두 개의 부티크 호텔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갔잖아. additionally 얘는 내용을 또 추가하는 거니까 112번 문장은 이 알파인 리조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 6는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해커스 정규반에서 강의할 때 6 지문 읽는 방법들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일방 카톡 리뷰도 이렇게 배경식도 알려드리고 지문 읽는 방법도 막 알려드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6는 메인 아이디어 하나에 그 다음에 키 디테일스 몇 개로 떨어지는데 보통 6는 스토리가 있는 지문에서만 출제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지문의 특징은 탑다운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거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여기 앞에 내용에 추가하는 내용을 쓸 때도 약간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여기는 분명히 그랜드 알파인 이 리조트가 리페어를 위해서 문을 닫고 있다. 그 다음 뒤에는 어디셔널리 추가적으로 또 다른 두 개의 부티크 호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112번 문장은 바로 이 알파인 리조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예약이 줄어든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내용의 어떤 맥락을 유지를 한 문장이 필요한데 A번 같은 경우는 파킹이 모든 게스트들한테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 리조트가 초봄에 다시 문을 열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을 닫으니까 예약이 떨어진 거고 그리고 초봄에 이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이거는 이 알파인 리조트의 어떤 맥락 흐름상 완벽한 문장이거든. 그래서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C번은 또 그 리조트가 다양한 수상 스포츠 이런 것들 제공한다. 그 다음 데이비드는 로컬 레지던치들은 또 스파 스페이스에서 할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전체 맥락 흐름상 다 여기 오프토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예약이 줄어든 그 이유에 대해서 리페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는 좀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을 유지를 한다면 초봄에 다시 문을 열 예정에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문제는 앞에 내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의 부티크 호텔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113번은 슈르비 오프닝 동사 앞에 여기 빈칸은 주어 자리. 이제 또 대명사 맥락 문제인데 여기는 앞에 두 개의 부티크 호텔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두 개의 호텔들은 연내 문을 열 거다라는 그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to 요걸 반영할 수 있는 대명사는 보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C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앞에 초봄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그 아까 문장 삽입 문제 정답이 정확히 맥락의 흐름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 뒤에 내용도 결국 또 이 두 개 부티크 호텔 문을 연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문제는 또 동사 시제 문제. 시제도 이것도 맥락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슬로우 다운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있어서 침체가 있는 건 결국 알파인 리조트도 리페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부티크 호텔 좀 공사 중에 있고 하니까 예약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다라는 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근 슬로우 다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트리멘더스 리바운드, 엄청난 반등 이것을 경험할 것으로 우리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가오는 몇 달 내로. 그 외에 알파인 리조트도 다시 초봄에 재개장하고 그다음 부티크 호텔도 연내 문을 다시 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동사 요걸 채울 때 광고를 늘리는 그 내용의 시제 문제인데 여기 맥락을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 This proposal, 이 제안을 다가오는 우리 다음번 미팅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뭔가 제안을 하는 거잖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빈칸 이게 일종의 proposal 제안이거든. 그러면 이 제안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늘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 광고 늘려야 된다는 이 제안, 이거를 다음번 미팅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뭐뭐 해야 한다, should increase, 정답 데이비드. 이렇게 맥락을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자, 다음 두 번째 지문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은 여기는 광고 지문인데 첫 번째 문장이 시카고를 떠나서 비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블랭크를 capable 유능한 hands는 여기서 관리로 보시면 돼요. 유능한 관리에다가 맡기세요. 바로 이 회사, 이 업체에 유능한 관리에다가 무엇을 맡기라고 했을까? pet, 애완동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vehicle은 차량, 탈 것, 그리고 luggag는 수화물, 그 다음에 스케줄은 일정인데 우리가 오퍼합니다. 편리한 어떤 해결책을 장기 주차에 대한 그런 편리한 솔루션 제공한다. 그럼 여기는 맥락을 봤을 때 파킹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파킹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의 어휘는 뭐가 맞을까? vehicle, vehicle의 차량 탈 것, 그죠? 그래서 정답은 B번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봐야 되는데 Swift Secure라는 이 업체는 많은 호텔들하고 다른 사업체들하고 파트너드 위드 제휴를 맺었는데 바로 공항 그 7마일 반경 내에 있는 호텔들하고 다른 이제 사업체들, 그게 어떤 서비스냐면 매치를 시켜주는데, 아드와이즈는 제가 파트 5에서 얘기했어요. 아드와이즈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달리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앞에 언급된 것 그 외에는 이란 뜻이 있다고 했는데 달리 다른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파킹 스페이스 주차 공간을, 그러니까 호텔하고 다른 사업체의 주차 공간은 그 주차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주차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남는다, 주차 공간이 좀 남아요. 이거를 우리 고객들 니즈, 즉 공항 근처에서 자기 차량들을 맡기고 두고 그 다음에 비행편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 있잖아요. 우리 고객들의 니즈, 이거를 매치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거야. 그죠? 그런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6번은 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이러한 방식, this arrangement, 이 방식이 has proven 판명되어 왔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시츄에이션 꾸며주는 명사, 시츄에이션 꾸며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위닝 자체는 이기는 또는 성공적인 유리한, 그러니까 윈윈. 그러니까 우리 이용하는 고객도, 그리고 여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을 바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우리 공항을 이용한 고객들한테 공간을 줘서, 그러면 당연히 어떤 돈을 받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호텔 측하고 사업체들도,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도 서로 윈윈 이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위닝 자체가 이기는 성공적인, 유리한, 그래서 우리 성공적인 어떤 상황 인 것으로 판명되어 왔다. A번 위닝이 들어가는 게 맥락적으로 완벽합니다. 제너럴 얘는 일반적인, 서프라이징 놀라운, 그리고 데이비드는 문제가 많은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내용상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A번. 자, 계속 이어서 117번 문제는 동사 우리 시제 문제인데 또 맥락을 봐야 되죠. 우리 고객들은 무료 셔틀버스 요거를 서비스를 인조해야 합니다. to and from the airport에서 최근에 또 and를 채워주는 to and from 명사 구조에서 여기 and를 채워주는 등위접사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차량을 이제 거기 공간에다 주차를 했어요. 매치를 시켜준 그 업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거기다 우리 파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막 다닐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무료 셔틀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이 업체가 가격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들은 로케이션, 위치랑 그리고 듀레이션, 이 며칠간 우리 이 차량을 뭐 주차 맡기냐, 뭐 이런 것들, 이 기간에 따라서 동사다라고 할 때 보통 광고글에서 동사 시의 문제는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지문에서 동사 시의 문제는 주로 현재 시가 정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바로 로케이션과 듀레이션,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달라진다 라는 현지시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very 요걸 하신 분들이 있다면 would 동사 원형 얘는요, 정답은 이제 A번 바로 처리를 하고, would 동사 원형 이 쓰임 자체를 보게 되면 얘는 과거의 습관 있잖아. 뭐뭐 하곤 했었다. 아니면 가정법 과거, 현재의 반대를 얘기해서 뭐뭐 할 텐데 요런 내용. 아니면 뭐 우리 주어 동사, 여기 동사 과거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미스터 누가 said 말을 했습니다. 대절리야. 그러니까 우리 과거 동사 요걸 기준으로 과거 동사 이걸 말을 했던 요 시점에서 내다본 미래,
뭐뭐 할 거라고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할 때 would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would 동사 원형은 여기 맥락적으로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C번은 과거 진행이고, 그 다음 could have BP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뭐뭐 했었을 텐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반대된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으로 여기 맥락적으로 봤을 때 다 못 들어갑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다양하고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 시의 정답 A번. 자, 그 다음 118번 문장 삽입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다음번 예약할 때 $70 그 이상, 다음번 예약할 때 $15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받는 방법을 by visiting 웹사이트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 번호를 주면서 이걸 입력함으로써 계산할 때, 체크아웃 계산할 때, 그럼 이제 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광고글에서 결국 이런 거거든. 광고글의 어떤 우리 지문 전개는 큰 뼈대가 두 가지거든. 바로 우리 features,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기능이나 사양 뭐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일종의 프로모션이죠. 베너피츠, 이런 어떤 혜택, 이런 걸 주면 보통 광고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도 앞에 어떤 서비스인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할인 혜택에 일종의 해당되는 베너피츠 내용이거든. 그럼 이 문장 자체도 할인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A번 같은 경우는 발렛 파킹 옵션, 이거는 여기 맥락상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B번 에어라인 그 항공사가 분실 또는 도난된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항공사 얘기가 왜 나와요? 파킹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웹사이트는 현재 공사 우리 중에 있다. 웹사이트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 여기 웹사이트 얘기, 뭐 웹사이트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이건 내용상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디스 오퍼, 이 오퍼가 뭐겠어요? 할인 혜택. 15% 오퍼가 이게 할인이거든. 이 오퍼 이게 할인인데, 할인 혜택을 얘기할 때 보통 스페셜 오퍼라든지 오퍼란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할인 혜택은 8월 31일에 종료된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 할인 혜택을 주는데, 광고글에서 빨리 이 서비스 하라고 왜 이 데드라인 주는 경우 되게 많거든. 언제까지만 이 할인 혜택은 합니다. 그럼 사람들 막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8월 30일에 종료된다. 그리고 특정 조건, 비서브젝트는 뭐뭐에 적용되다, 따라야 된다. 특정 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는 할인이라는 내용 단락의 전개상 여기는 데이비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데이비드.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6는 맥락 파악하는 이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독해를 잘하는 게 6 잘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맥락을 파악하는 그 눈,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